네, 조금 전 3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안철수 측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안철수 원장에게 대선 출마를 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만약에 출마를 할 시에는 사생활 문제라든지 뇌물 관련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 폭로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원장이 직접 발언은 아니고요. 이제 금태섭 변호사의 발언으로 지금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주식 투자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 여부, 이 입장 표명이 이번 회견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 집중되고 있는데 속보들 나오는 대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또 시장 분석해봐야죠. 4가지 키워드 꼽고 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지난 수치에 비해서 0.1% 정도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 것이 그만큼 안 좋은 것인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도 어느덧 둔화된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요.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마감된 것일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드리면서 개별주 가운데서는 S1 그리고 서울반도체에 대한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나온 경제 지표 그것부터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네, 일단 시장에서 원래 예상했던 바대로인데 이 속보치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것도 충격이지만 네네. 이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함에 있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에서는 성장률 3%로 낮췄다가 2.6%까지 더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우리나라의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 상반기엔 안 좋아지다가 하반기부터는 돌아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최근 하반기에 돌아서는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전기 대비해서의 성장률이 나오게 되는데 지난 2009년도에 베이스 효과로 인해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한국의 성장률은 그 이후에 분기별로 봤을 때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하향하는 모습 분기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하나 지금 특징적인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지속적인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을 점검해 보게 되면 제조업, 건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서비스 쪽은 그나마 나아지는 모습이었고 소득 쪽에서는 명목 소득은 줄었지만 이 실질 소득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실질 소득의 증가가 눈에 띄는 양상인데 실제로는 조건의 변화로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인 소득이 국민 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축률은 같은 모습이었고요. 투자율은 설비 투자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움직였고 여전히 우리 시장의 지금 하반기 흐름도 여러 가지 이 경기의 중심을 잡고 있는 제조업 경기가 외부 요인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장은 내부적으로 아무리 부양 정책을 써봐야 실제로 쓸 수 있는 정책도 별로 없고 그 효과 자체도 미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외부의 모멘텀에 목맬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주식 시장으로 좀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잘 나가던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좀 주춤해지는 모습입니다. 중소형주의 랠리도 이대로 끝이 나는 것인가 이런 우려도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요즘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네, 코스닥 시장도 코스닥 시장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같이 움직였던 그런 섹터를 보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이 소형주들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소형주, 코스닥 시장이 묶여서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의 소형주의 전반적인 추이가 코스닥 시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거의 차트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거래량의 폭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런데 앞전에 이제 강세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항상 거래량 고점 이후에
추가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거래량 고점이 나온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최근 이런 거래량 급증이 어디서 오고 있느냐. 안철수 테마 그리고 문재인 테마 같은 이 정치 테마에서 오고 있는 거래량 증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답보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있어서 이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거래량 수급과 함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좀 받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가증권 시장이 좀 무너져 내린다면 네. 전체적으로 이들 시장만으로 버티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지금 3분기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이익 쪽에 사람들이 이제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9월 중순까지 이벤트를 지나간다면 결국 사람들이 주목할 것은 실적인데 사이즈별로 전체적인 실적 추이를 지금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사이즈 가림 없이 모두 우하향되고 있다는 거죠. 즉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일단 사이즈별로 봤을 때 업종별로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개별주 장세는 뭐 테마에 따라서 또 대선이 남아있으니까 대선 테마들도 관련 뉴스에 따라서 계속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오늘 장중에 뉴스가 나왔다시피 뭐 문재인 관련주 중에서 일부 또 안철수 관련주 중에서 일부가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현재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이들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이외에 엔터테인먼트, 게임을 이끌었던 대장주들의 성격도 기관들이 이탈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코스닥 시장의 개별주 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개별주 중에 이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 이틀 전부터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런 양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9월 이벤트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실적에 투자자들의 시각이 모일 것이다. 오늘 그래서 오른 종목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개를 꼽아서 좀 전략 좀 세워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S1부터 보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의 주가는 2.88%, 그래도 장중에 비해서는 상승폭 조금은 반납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64,200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사실 S1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다가 요 며칠 사이에 좀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건 이제 맥락을 잘 봐야 된다라는 판단인데 S1이라고 하는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네. 이 종목이 지금 왜 움직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GDP에서 제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제조업이고요. 향후 제조업의 변동성은 중국이나 미국의 경기, 제조업 지표를 살펴봤을 때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쌓여 있거나 재무 상태가 불안하거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돌아나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재고 부담이 적고 실적은 2분기에 바닥을 찍었으며 실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시장 내에서 계속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재무적 안정성, 밸류에이션의 매력도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동안은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 그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내는 작업이 일부 있었다면 게임주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컴투스 이런 종목에서 빠져나온 기관들이 NC소프트로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최근에 호텔신라와 같은 종목군들이 좀 부각받는 모습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심 종목으로서 제일기획이라든지 S1 같은 종목군들을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S1의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건 지난 5월 달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그런 뉴스인데 오늘 주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뉴스가 나온 것에 불과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가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과 비제조업과 제조업의 전반적인 시가총액을 지수화시켰을 때 움직임인데 이것을 지금 살펴보게 되면 뭐 신한 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신한 투자금융의 자료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그동안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제조업이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하반기 들어서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비제조업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패러그룹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이 제일기획, NC소프트, S1 같은 종목군들이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일부 포탈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덜 올랐던 SK컴즈 같은 경우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1의 지금 성장 추이를 좀 보시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통합보안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가입자 순증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향후 실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상반기에는 이것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늘어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 때문이다라고 시장에선 판단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부터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드는 가운데 시장이 이렇게 한쪽 부분으로 쏠리는 수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S1에 대한 집중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제품별 매출 전망과 영업이익 추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S1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향후 성장 동력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측면. 또 하나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삼성그룹 내에서 이 그룹사들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S1이라고 하는 그룹이 통합관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안 시스템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통합관제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통합관제 솔루션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2013년부터는 삼성그룹 전반을 담당하게 되면서 실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업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최근 사회 분위기가 또 흉흉하다 보니까 보안주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는 데다가 네. 2013년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현재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서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고가 쌓여 있는 주요 제조업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원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서비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좀 더 큰 맥락이 아닌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는 쪽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 이 시위 결정을 비롯해서 다음 예. 주에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간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커지겠지만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여전히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9월 달에는 단순하게 9월 달에 좋을 종목을 꼽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별로 종목을 세분해서 나눠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제일기획, 뭐 S1 이런 종목군들이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상위권에 있는 종목 가운데 서울반도체의 흐름을 앞서서도 확인해봤지만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서울반도체 주가 흐름 어제 이어 오늘도 급등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마감 가격은 22,300원 선. 7.7% 오른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서울반도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난달부터 쭉 살펴보니까 딱 1거래일만 제외하고 매일매일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이 서울반도체도 이 S1과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반도체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반도체 전반적인 이 가장 중요한 컨센서스는 역시 3분기부터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제품별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매출 추이 그리고 중국 법인의 이익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3분기부터 개선이 될 것으로 2분기에 소폭 개선이 나타났다면 그 이후에는 더 빠른 개선이 3분기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별 매출도 마찬가지고 주요 법인들의 이익 추이도 연결이익으로 살펴봤을 때 2분기 터닝, 3분기부터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서울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이익 전망은 향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PBR 밴드를 봤을 때 저점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싼 수준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싼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PB는 올라가게 마련이고요. 그 올라간 P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 저점이 0.8배, 뭐 1배 정도의 수준, 2배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2배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상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만 주어진다면 주가는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데 문제는 LED 산업의 공급 과잉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LED 가격의 회복도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LED 쪽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을 줄 수 있는 큰 패널들, 아크리치 그 모듈을 비롯한 이 큰 패널들, TV라든지 그다음에 LCD 뭐 모니터라든지 LED 모니터와 같은 이런 쪽에서의 회복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LED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주목했던 게 조명 사업입니다. 근데 이 조명 맞아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네. 정부 정책에 맞물려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정책도 뭐 LED 조명 많이 단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해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기만 하면 뭐 대박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추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반등한 것도 뭐 어제 그제 나온 보고서들 내용에서
중국에서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정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수급 전환도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보면 예. 이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반등은 나타나되 아직까지 뭐 박스를 벗어나거나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낮게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참 전략 짜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요. 뭐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지금부터 저희 고민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밤에 예정된 글로벌 경제 일정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